새벽 5시 출근길 교통사고, 회사는 산재 아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벽 5시에 어두운 시골길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한 남자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과연 회사 셔틀버스를 타러 가다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2살 김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2021년 6월 열나흘 새벽 5시 10분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배 한 아파트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수 씨는 잠든 아내와 두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신발을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도 그 전날도 그리고 15년 동안 매일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가 일하는 곳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교대조 근무는 새벽 6시에 시작됐고 회사가 마련한 셔틀버스는 5시 40분에 마을회관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약 1.2km, 걸어서 약 15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시골길을 혼자 걸어서요. 그날 아침도 민수 씨는 어두운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을 회관까지 200m도 차에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굉음이 들렸고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척추 4번과 5번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6달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허리 통증을 안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당연히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히 다닌 회사였고 회사가 지정한 셔틀버스를 타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지 않았다. 민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셔틀버스가 아니면 출근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회사 인사팀장은 전화로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셔틀버스는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정류장까지 가는 건 개인 통근이고요. 민수 씨는 15년치 급여 명세서를 꺼내봤습니다. 교통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셔틀버스가 있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비는 벌써 1200만 원이 나갔고 무급휴직 처리로 수입은 끊겼습니다. 아내 40살 박영희 씨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무슨 버스가 다녀요? 회사도 그걸 알고 셔틀버스를 운영한 거잖아요. 2021년 11월 민수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그냥 서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와 조사관이 직접 새벽 5시에 민수 씨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봤습니다. 가로등은 50m마다 하나, 인도와 차도 구분도 불명확했습니다. 편의점도 대중교통 정류장도 없었습니다. 조사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지역 근로자들은 셔틀버스 외에 출근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 셔틀버스를 타러 가다 당한 사고, 그러니까 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일어난 사고가 산재냐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 15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용하는 중이 버스 안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버스를 타러 가는 과정까지 포함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주변에도 셔틀버스 타고 출근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판결 하나가 수많은 근로자의 출근길 안전 보호와 직결됩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은 회사 셔틀버스 이용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거죠. 둘째, 교통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건 회사 스스로 셔틀버스가 출근 수단임을 인정한 증거입니다.
셋째, 그 지역은 새벽 시간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서 셔틀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출근 방법이었습니다. 넷째, 회사는 그 위험한 길을 알면서도 거기에 정류장을 뒀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까지의 이동은 출근의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 조문에는 분명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이라고 돼 있고 사고는 탑승 전에 일어났습니다. 셔틀버스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이고 정류장 위치도 근로자들과 합의해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걸 산재로 인정하면 근로자가 집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사고가 다 산재가 되는 거냐? 그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어디까지나 근로자 개인의 통근 영역이라는 논리였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버스에 타기 전이니까 개인 통근이다. 그러니 산재가 아니다. 아니면 셔틀버스 외에 선택지가 없었으니 타러 가는 길도 출근의 일부다.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냐, 피고 승소냐, 여러분의 판단을 먼저 내려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6월 열나흘 사고가 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 근로자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그러니까 민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판단은 출퇴근의 실질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버스 탑승 전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출근의 유일하고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7조와 시행령 제35조를 해석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보호 범위를 버스 안뿐 아니라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로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봤습니다. 판결문은 근로계약서의 셔틀버스 이용 명시 조항과 교통비 미지급 사실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회사가 셔틀버스를 단순한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계약 내용과 교통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사실은 이것이 출근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장 검증 결과를 상세히 인용하면서 회사가 위험한 환경을 알면서도 해당 위치에 정류장을 운영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배관리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0-1234-5 판례를 인용하며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관련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됐고 민수 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리고 그 새벽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법 조문의 글자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 전체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사 셔틀버스나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하신다면 몇 가지를 꼭 확인해 두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수단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교통비 지급 여부와 셔틀버스 이용 의무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목격자 확보와 사진 촬영을 하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불승인이 나도 이 판례처럼 행정소송으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출근길은 집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버딩미에서는 매주 우리 삶과 맞닿은 판례를 이렇게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정보를 몰라서
억울하게 포기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